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꽤 오랜 침묵 끝에 신작 피규어 인디아나 존스를 공개한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J&D 스튜디오. 하지만 침묵이라 함은 또 호수를 떠다니는 백조와 같이 보이지 않게 굉장한 자맥질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바로 인디아나 존스에 이어서 또 새로운 작품을 티저를 통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하는 J&D 스튜디오 차기작이 뭐였냐 하면은 놀랍게도 히어로 아니고요, 영화 캐릭터도 아니고 로봇도 당연히 아니고 바로 일명 검은 피카소라고도 불리우는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장 미셸 바스키아 피규어입니다. 자, 저기 원피스 흰수염 발표 이후로 제일 놀라운 라인업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J&D 스튜디오가요, 예술적인 디테일의 피규어를 만들어 왔다면 이번에는 정말 진짜 예술가를 만들게 된 거죠. 야, 이게 참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뭐 좋은데요, 이 회사 그동안 여러가지 숱하게 보여주었던 장인 정신에다가 플러스 이런 도전 정신까지 보면요, 이런 걸 누가 만들겠냐고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1호 앰버서더가 되긴 했지만 더 많은 2호, 3호 분들이 생기길 자연스럽게 바라게 돼요. 또 이번 작품은 세계 최초로 아티스트 바스키아 측과 정식 라이센스를 통해 출시되는 진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군요. 그리고 이번 작품은 프로모 영상 촬영 현장에서 사실 저도 앰버서더로 먼저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티저만 보셨겠지만 저는 실물을 충분히 꽤 봤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바스키아를 원래부터 잘 알고 있다거나 애정하거나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뻐요. 이쁘다 한마디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다. 제가 여러가지 피규어들, 특히 J&D 스튜디오는 남캐 여캐 뭐 가리지 않고 다 접해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이쁩니다. 리얼하다 잘났다 이런 걸 넘어서서 아티스트만의 예술적인 아우라가 굉장해요. 특히 이거 말해도 되나? 디오라마 형태 구성이랑 맞물리면서 진짜 한 폭의 그립을 소장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피규어 잘 나오면은 예술이다 하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예술 그 자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피규어 온다고 블라블라 등등 하는 혹시라도 좀 몰지각한 그런 분들을 만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 툭 무심히 보여주면은 우와 이게 뭐야? 그 어떤 다른 피규어도 전해주기 어려운 그 있어빌리티 끝판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토타입 또 직접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무료고 피규어를 좋아한다면 시간과 관심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선물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어쨌든 근데 뭐 이런 예술적인 피규어를 모으기 위해서는 또 그 예술적인 약간의 지식이 더해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종종 피규어 보면서 피규어가 마음에 들어서 반대로 원작을 찾아보는 것처럼 바스키아가 어떤 인물인지 살짝 한번 또 비슷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스키아의 풀네임 장 미셸 바스키아. 1960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루클린?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IT 이민자 출신이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언어 그리고 프랑스 문화를 일찍부터 접해왔다고 하죠. 또 그때부터 예술적인 재능을 보인 유년기의 그를 그 어머님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유도를 해준 한편 전시회에 데리고 다니거나 뮤지엄의 주니어 멤버로 등록시켜주는 등 많은 소형을 쌓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집을 떠나서 친구 가족에 입양되기 이르렀고요. 결국 1978년 그런 배경과 그만의 감정을 담고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거리에서 스프레이로 낙서하듯 그린 이 그래피티 아트가 그의 예술 활동의 시작이 되었죠. 특히 초반에는요, 본인의 이름 대신 Same Old Shit이라는 스트릿 아트 그룹을 통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Same 활동의 종료 이후 바스키아가 본격적인 본인의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또 다른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9년 식당에서 앤디 워홀을 본 바스키아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그린 낙서가 담긴 엽서를 앤디 워홀에게 판매하겠다 얘기했었죠. 너무나도 어린 친구가 대충 그린 낙서 같은 그림, 엽서, 이걸 흔히 무시할 법도 하지만요, 거기서 그의 재능을 알아본 것인지 앤디 워홀은 그의 엽서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이 둘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죠. 앤디 워홀의 천재적인 마케팅, 그리고 바스키아와 공동 작업 등등을 통해서 점점 더 유명세를 얻게 된 바스키아, 그리고 바스키아의 작품들. 바스키아의 작품은요,
자유롭고 장난스러웠으며 그의 인생을 그대로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술계는 스케치 선 하나하나에 담긴 그의 감정을, 그동안의 사회적 편견이나 시선에 맞섰던 그의 철학을, 죽음과 폭력에 대한 반항과 함께 끝없이 우리에게 던진 그의 질문에 열광하게 되었던 거죠. 이 바스키아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1982년 무죄인데요. 바스키아의 여러 가지 기법과 함께 그가 경험했던, 그가 이야기하고 싶던 테마까지 한꺼번에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작품. 이것은 이후 소더비 경매에서 1억 1,050만 달러, 약 1,4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미술계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이죠. 그랬던 바스키아는 약 10년 동안의 예술 활동 중 총 3,000여 개의 작품을 남겼고요. 그리고 앤디 워홀 사후 이듬해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 깊숙이 숨겨뒀던 그것을 바스키아는 짧지만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속에서 수많은 감정의 회오리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우리와는 달리 자유롭게 표현하고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의 작품에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제 피규어를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봅시다. 피규어를 왜 모으죠?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이니까.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히어로, 영화, 인물, 로봇 등등, 물론 당연히 그들의 외모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되겠지만요, 외모만이 캐릭터의 전부인 건 또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 가치관, 성격 등등이 캐릭터를 완성해주고요, 배경이 되는 원작의 매력과 완성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망하면 캐릭터도 잘 안 사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담긴 캐릭터 그 자체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기준으로 이 바스키아를 볼게요. 미술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인기를 끌 원작은 이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가 아니죠. 수많은 그의 작품들이 원작의 우수성을 증명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죠. 또 바스키아는 영화 캐릭터처럼 가상에 만들어진 무언가가 아닙니다. 진짜백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을 작품에 계속해서 남겨왔거든요. 또 그 속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무수히 많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티스트로서의 자부심, 특유의 스웩도 갖추고 있는 데다가요, 심지어 외모도 스타일리시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다른 영화나 만화 피규어들 이상으로 정말로 훌륭한 컬렉터블, 피규어로서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바스키아예요. 오히려 아트로서 갖고 있는 그 위상은 다른 어떤 피규어보다도 말할 나위 없이 높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타고, 어디에 사느냐 등등.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컬렉터들에게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모으느냐라는 것이죠.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모으느냐는 가장 중요한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를 표현해주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당신은 무엇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모으고 싶습니까? 당신의 수집에 예술 한 점이 더해진다면 당신의 모든 컬렉터블이 그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술적인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